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18kg를 이렇게 좀 트래킹을 좀 하고 오냐고. 이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요즘? 네. 그래서 제가 복장이 좀 이렇게 체육복, 추리닝이라고 말할 뻔했어. 체육복이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곳이 있어요. 그 며칠 전에 제가 그쪽으로 해서 산을 올라가가지고 바보같이 18km를 이렇게 산길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평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번 손 대표님 한번. 아니 가까우세요? 여기서 차로 한 40분? 네, 40분. 40분이에요. 충분해요. 네, 충분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훈쌤. 갑자기 또 왜 급 피곤해 보이십니까? 피곤한데요?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라 피곤해. 내가 피곤해. 18km를 걸었는데. 예. 오늘 책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때 들었던 강의 중에 되게 저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던 강의 하나가 제3세계 문학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강의들이 이제 무슨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이 있는 그런 문학 쪽의 강의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미 문학 쪽이나 아니면 독일, 프랑스 이런 쪽의 문학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제3세계 문학 강의를 들을 때 막 아프리카 문학이랑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문학 이런 것들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이제 중동 쪽의 문학들도 그때 읽어볼 기회가 생겼던 건데, 오늘 책도 역시 그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그냥 기억만 있었어요. 그냥 내가 그때 수업을 들을 때 이 아리엘 도르프만이라는 사람의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지라는 기억만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다시 또 그 책장을 보면서 이번엔 또 무슨 책을 갖고 왔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걸 보고는 이게 좀 내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는 이제 빼들어서 다시 쭉 훑었거든요. 이게 제가 2004년에 산 책입니다. 2004년에 산 책인데요. 책값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원래 그래요. 2004년 의미 있는 해예요. 교육부가 수능 언어 영역에 대한 매뉴얼을 발표했죠. 그런가요? 이게 지금 2003년에 발행된 책이고요. 2004년에 제가 산 건데, 이 아리엘 도르프만이라는 사람은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영화 중에 그 시고니 위버의 죽음? 실종? 하여튼 2자짜리 영화가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아리엘 도르프만이 쓴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영화 굉장히 우울해요. 요즘에 우울하면 안 돼요. 영화가 굉장히 우울해. 찾지 마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안 할 겁니다. 요즘 무조건 밝고 희망차고. 거의 시고니 위버의 원맨 쇼로 이루어지는 영화입니다. 거의 등장인물 자체도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시고니 위버의 독백으로 거의 대부분 만들어진 그런 영화. 그녀가 아니면 또 소화하기 어려운 또 그 에리언 찍은 여자 아니에요? 시고니 위버? 그렇죠. 맞죠? 맞나? 맞을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강렬한 여전사의 이미지죠. 그거보다는 조금 뒤에 찍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의 원작이 되는 책이 죽음과 소녀라는 희곡이구나. 이게 소설이 아니고 희곡인데, 그걸 갖고 이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되게 내용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영화로 만들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제 그걸 대표작으로 하는 작가입니다. 원래 태생은 아르헨티나 출생이에요. 아르헨티나 출생인데 미국에서 이제 유년기를 보낸 다음에 칠레로 중간에 넘어가요. 아버지랑 같이 이제 칠레 쪽으로 넘어가서 칠레에서 있다가 피노체트 쿠데타 있을 때 이제 다시 망명해가지고 미국 쪽에 정착해서 지금 살아있나 모르겠네. 77세. 그래요? 살아있대요? 그래서 지금 듀크 대학 교수로 원래 재직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듀크 대.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무슨 블랙홀처럼 괜찮은 사람들 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교수 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진단 키트 빼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마스크도 뺏어갔다며. 걔도 그래, 잘 뺏어요. 독일 거 마스크 뺏어갔다고. 뺏긴 사람이 바보지. 뺏긴 게 바보예요. 뺏긴 게. 중간에 뺏어갔다고 막 기사 났던데. 요즘 마스크가 싸운다고. 마스크 갖다가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제가 중국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요즘 그쪽은 마스크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아요. 그래서 남는데 이제 중국은 이제 마스크를 워낙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시아 쪽은 이제 남지. 중국 남고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도 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천만 장 정도 생산해낸다고 하니까 지금도 줄 안 서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조업이 강한 대한민국은 맞아요.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확실히 이게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서 뭔가를 해. 힘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 이게 좋은 나라인지 몰랐어요. 하여튼 요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걸 왜 선택했냐면 이거 제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제목이 남을 향하여 북을 바라보다라고 번역은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원래 제목이 뭐냐면 멋있게 번역을 한 거야. 헤딩 사우스 루킹 노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내용은 맞아요. 남을 향하고 있고 북을 바라보고 있다. 이걸 맞는데 그 뒤에 부제로 붙어 있는 게 뭐냐면요. 바일링구얼 전이라고 돼 있어서 두 개의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여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설가인데 굉장히 언어 사용을 모르겠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어 사용이 굉장히 다채롭다고 해야 되나? 스페인어를 쓰면서 이제 영어와 스페인어를 쓰면서 두 가지를 간 같이 거니까. 쓴 아르헨티나 태생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언어 사용과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었던 정치적 환경을 계속 짬뽕시켜가면서 얘기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언어를 어떤 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쭉 정리가 돼가는 건데 회고록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뭐 해마다 어떤 해에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짧게 내가면서 죽음, 삶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죽음을 가운데다 집어넣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어린 나이에 발견한 죽음을 다루는 장.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발견한 삶과 언어를 다루는 장. 그리고 1973년 9월 11일 이른 아침 칠레 산티아고에서 발견한 죽음을 다루는 장. 1945년 미국에서 발견한 삶과 언어를 다루는 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삶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언어를 가지고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언어라는 게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의 정신세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이게 회고록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하나씩 펼쳐서 읽으면 돼요. 왜 앞에서부터 뭐가 꼭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지도 않아요. 또 요즘 사람들이 또 그 버킷리스트에 산티아고 있잖아요. 산티아고 트레킹. 나 그 산티아고 아니 저는 그 산티아고가 여긴지 몰랐어. 산티아고 칠레에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 순례길은 스페인 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쪽인 걸로 알고 있고 또 남미 쪽에 요 산티아고를 가는 요것도 또 굉장히 남미를 다녀왔냐가 요즘에 그 여행을 좀 하는 사람들의 핫함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스틱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트레킹할 때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스틱을 빌려주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요게 남미 갔다 온 스틱이야 이러면서 이제 빌려주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산티아고죠. 굉장히 이렇게 읽어보면 되게 감성 충만한 글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좀 역설적인 건 우리가 그 칠레의 아엔데 정권을 그 몰락하고 그다음에 피노체 독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저항의 의지로 선택한 게 미국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죠. 계속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계속 선택당하고 있는 선택을 당하는 심지어는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이 아마 배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본인도 저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아이들이 먹어야 될 우유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엔데 정권에 대한 공격, 서구 자본에 의한 공격이었잖아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떠한 세계 자본주의 냉혹함이 보여주는 그 시기에 본인이 사랑했던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그것의 하나의 어떠한 배경으로 그때 당시 주목받고 있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또 본인의 어떤 삶이 영위되는 구조니까 아마 거기서 느끼는 반간접적인 어떠한 고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또 아니, 좋게 봐요. 좋게. 대충 역사를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좋게 봐주는 거죠. 좋게 사람을 좋게. 나는 언제나 긍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엘 도론프만은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인데 유엔 쪽에 줄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막 일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추방당해서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를 사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딱 넘어가는 순간 자기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폐렴에 걸렸던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뒤부터 스페인어를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스페인어를 계속 쓰고 있으면 그 사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회에 편입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 똑똑하네. 그래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영어만 사용하면서 이 사람 영어 사용하는 그 광경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기가 폐렴에 걸려서 입원을 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면회를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스페인어를 쓴단 말이에요. 스페인어를 쓰는데 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스페인어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영어로 물어봐야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유대인 쪽에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 중에도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거 읽을 땐 왜 그걸 몰랐는지 저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디시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종파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디시어 할머니가 이디시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는 러시아. 러시아 쪽도 유대인이 좀 있어요. 많으니까. 할아버지 러시아 출신. 그래서 이 사람 원래 이름이 블라지미르 도르프만이라는. 아, 멋있네. 아버지가 이름 왜 붙였냐면 레닌 좋아해서. 그렇지. 레닌이 이제 필명이고 블라디미르 그 일리치 올레아노프. 레닌 좋아해서 그 이름을 딱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딱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셰익스피어를 좋아해서 셰익스피어의 템퍼스트에 나오는 이름으로 아리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렇죠. 엄마도 멋있네. 근데 엄마의 아리엘이라는 이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성장을 해서 자기의 책을 낼 때까지 아리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계속 블라지미르라고만 이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멋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라지미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미국에 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빼야 되잖아.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짓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새로 짓는 거야. 그래서 에드워드라고 새로 지었어. 괜찮은데?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현실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도르프만이다. 그래놓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미국에서 다시 추방당해요. 이게 추방당하는 시기가 메카시즘이 막 번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메카시즘이 번지던 시기에 아버지랑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한테 얘가 다투다가 아버지 자꾸 이러시면 나 학교가 신고할 거예요. 아버지 공산주의자라고 신고할 거야. 그랬더니 집안이 다 얼어붙은 거지. 이제 아버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는 얘를 데려다가 얘기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큰일 난다. 이 시기에. 네, 그렇죠. 큰일 난다 이러고. 근데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자라는 찰리 채플린도 쫓겨나는 판에 공산주의자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속이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너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위협을 받고 바로 이제 칠레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칠레 넘어갔을 때 이제 아옌데 정권이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아옌데 대통령하고 꽤 친하게 지낸 모양이에요. 그렇지, 이 정도면 친하게 지내요. 아옌데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아옌데의 딸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잘 지내다가 정권이 무너질 당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거 읽으면서 저 약간 무슨 생각 들었냐면 저기 예전에 한강 광주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진짜 그 느낌일 느낌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요. 일국의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린다는 것 자체. 그것도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우유 좀 주겠다고 했다가 죽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슬펐을 거예요. 느낌 자체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느낌으로 가다가 이 사람이 아옌데 대통령이 죽을 때 그때 당시에 방송국 사장이었던 사람하고 그 아옌데 대통령을 같이 만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방송국 국장이 자기 이 약속을 좀 미룬 거야. 그래서 살았구나. 네, 그래서 살았는데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 그 아옌데가 살고 있는 거기 궁으로 차를 타고 갑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가서 이제 항의를 하려고 갔는데 차에서 딱 내린 순간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죽는구나. 죽죠. 라는 생각을 하고는 다시 돌아와요. 그 얘기를 계속 쓰고 있죠. 이 사람의 어떤 삶이 주변의 환경, 아까 그 말이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다가 아옌데 딸하고 만나는데요. 아옌데 딸은 이 사람이 아옌데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서 아옌데 딸 같은 경우는 아옌데의 아들들은 아옌데랑 같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같이 거기서 남자들은 거기서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딸들은 거기서 죽을 자격이 없다고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아옌데 딸은 따로 나왔다가 그 상황을 건디지 못하고 자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아리엘 도르프만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스페인의 그런 이 남아메리카의 그런 식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작품 활동은 영어로 계속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써야 칠레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어쨌든 스페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품 활동은 영어로 계속하고 그 영어로 작품 활동하는 게 자신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스페인어로 당시에 이제 보르헤스가 등장하면서 스페인어가 전 세계적으로 문학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걸 아직 그러니까 끝까지 확립하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냥 계속 영어를 써야 되나 스페인어를 써야 되나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과정에서 선택했던 제3자적 시각, 내가 과연 주체적 시각,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주체적 시각 속에서 역사 속에서의 책임과 그 영향에 대한 하나의 흐름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의 즉 남아메리카의 역사 속에서 내가 진행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철저하게 물론 주류적인 미국 사회의 하나의 정확한 구성원도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방관자적인 형태의 어떤 시각이었다면 결국 나는 그러한 것에 걸맞는 언어인 영어를 써야 되겠다. 본인은 아마 재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의 설명에서도 얘기하고 있다시피 디아스포라적 존재,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을 잃고 딴 데로 떠나가는 존재 같은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특히나 언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언어 쪽에 관심을 갖고 뭔가 대학을 가보겠다 아니면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책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진 않나? 언어가 삶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철학책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내가 언어를 되게 민감하게 언어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식의 내용을 적고 있는 책들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자기 얘기들을 그냥 쭉 전개하는 편이지 그걸 언어하고 엮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을 한 권 정도는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예, 저는 저도 역시 강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독특한 철학적인 구조를 한번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의 다양성을 정말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책 같은 경우가 생각 외로 다양한 독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책 한 권으로 그냥 증명할 수 있는 책이에요. 넌 어디서 이런 책을 또 구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파생되어진 요소들도 있고 생각할 흐름들도 있고 역사도 좀 이해할 수 있고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은 무지하게 많죠. 이런 책 같은 경우가. 그래서 아마 요 시기에 또 한 번쯤은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무엇보다 책값이 나름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15,000원인데 지금도 비슷하겠죠. 못 올려. 비슷해요. 이 책 못 올려요.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창비잖아. 창비 정도 되면은 예전에 저 했던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충분히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독서에 대한 어떤 가치를 표현한다거나 충분한 읽어볼 만한 어떤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아리엘 도르프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책이 문학 비평집으로 도널드 덕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이 책이 있어요. 되게 제일 유명한 책은 그 책이에요. 그 책인데 이 책이 도널드 덕이지 뭐. 미국 디즈니가 만들어내는 미국 문화산업에 관련된 책 비평서인데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대충 뭘 전달하고 싶다 이거는 분명히 알겠다는 게 있는데 그 뒤에 깔려있는 이 사람의 배경이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다른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책 읽고 나면 다른 책 읽고 싶어지려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읽고 싶어지겠죠. 근데 사실 저는 문화에 대해서 그 미국 문화 있잖아요. 미국 문화에 대한 어떤 소개들 쭉 한 책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그 효용성이 상당히 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매체가 이미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문화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되게 일원적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헐리우드 문화로 침투하고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로 세상을 지배하고 이러면서 다시 또 미국의 문화가 일원적으로 지배하는 이 방식에서의 어떠한 그들이 표현해내는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제국주의적인 형태의 어떤 시각과 지금의 어떤 문화적인 형태에 대한 모습들은 훨씬 더 다양성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개별화된 어떤 흐름이거든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PD로 만들고 있고 모두를 배우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책은 좀 최신 책을 저는 볼 것을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1970년대의 책을 읽는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가치가 없는 건 없겠지만은 가능하면 문화에 관련된 책은 최신의 책을 읽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반영이 되어지는 그런 관련된 형태의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좀 권해주고요. 이분의 책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표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뭐 표지 되게 멋있죠. 이 정도면 뭐 되게 멋있죠. 예. 그리고 가격 대비 뭐 충분한 가성비가 있다. 출판사 창비네요. 네, 창비에서 아직 이 책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창비 아니면 못 내는 책이죠. 이런 거는 못 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도나 저희 돼야. 갓산 카나파니 책도 그게 창비에서 나온 건가? 그랬던 창비일걸요. 창비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창비는 좋겠어요. 창비 이런 것도 초판 외에는 이제 초판을 사신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팔렸을지. 그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 한 30권씩은 꼬박꼬박 나갔을 것 같은데. 1년에 그 선생님이 김명환 교수님인데 꽤 유명해지셨어요. 그때에 비해서 뭐 학장도 하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꽤 이렇게 매스컴도 타시고 그러시던데. 매스컴 타면 뭐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는데. 알겠습니다. 남을 향하며 북을 바라보다라는 어떠한 책 제목입니다. 우리 손 대표님 좋아하시는 거 하시죠. 자. 보시죠. 선생님 좋아하시죠. 창비 출판사입니다.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아리엘 도르프만입니다. 번역은 어떤가요? 괜찮죠? 번역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고민 많이 한 번역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언어를 다루는 사람의 책을 번역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되게 민감하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점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두 분이나 또 번역을 역시 뭐 창비니까 모든 게 가능하네요. 제3세계 뭐 말씀하실 게? 난 잠깐 봤는데 머리 아프던데. 이거는 저기 그 쿠바의 하바나를 좀 좋아하시고 남미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좋아하시고 체게바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따뜻할 수 있는 책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되게 감성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 책인 것 같아요. 남미를 즐겨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비행기 타고 남미를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 이 책을 통해서 칠레를 느껴보는 칠레의 역사와 당시의 삶을 한번 느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칠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둘 다 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 있었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대부분의 얘기들이 이제 아yen데 대통령을 둘러싼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좀 읽을 때는 뭐 아yen데 정권과 칠레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 정도 이렇게 해서 맥락을 좀 이해하고 좀 본다면 훨씬 더 그렇죠. 재밌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역시 늘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칠까요? 예.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